주식 투자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신경 써야 될 일도 많았던 이제 3월, 4월 이렇게 거쳐오셨는데요. 조금 그 한 호흡 좀 놓고요. 쉬어가면서도 또 이 주식시장에 대한 또 시사성 있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영화배우 김보성 씨 그리고 한국소액주주연구회를 이끌고 있는 권성만 회장 두 분 모시고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김보성 씨 하면은요, 저는 예전에 그 투캅스인가요? 아, 예. 네, 그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저 대한민국 최고의 의리의 사나이 뭐 의리. 예. 또 요즘은 이 소아암 그 환자 어린이들을 위해서 올해 어떻게 되십니까 연세가? 이게 방송에서 이런 거. 66년 말띠입니다. 한국 나이로 51살입니다. 아유, 이 격투기 하실 연세는 아니실 수도 있는데 예. 이 전액 기부하겠다고 하시고 5월, 6월 달에 이 격투기를 또 실제로 하신다고 해서 그 얘기도 좀 들어보고요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전액 기부하는 행사 얘기를 좀 먼저 좀 해볼게요. 일단 뭐 그 저의 파이트머니뿐만 아니라 네. 모든 입장 관객 수입이 전액 다 우리 소아암 아이들한테 기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그 만약에 흥행을 하게 되면은 수십 명, 수백 명의 아이들을 예.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은요, 김보성 씨 모신 이유가 이 격투기 홍보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요. 연예인분들이 주식 투자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 폭망 딱 그러면 김보성 씨다 이렇게 연상을 하시는 분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소액 투자자로서의 어떻게 투자하셨고 또 실패담을 통해서 또 우리 제도의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좀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요. 소액주주 연구회라는데 이사를 맡고 계시던데 예. 어떤 그러니까 일단 그 소액 주주들, 그러니까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죠. 네. 그 이제 우리 서민들, 그죠? 그 소액 투자자들의 어떤 권리와 어떤 그 보호, 뭐 그런 어떤 한마디로 개미 투자자들과의 의리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그 우리 소액 투자자들을 신경 쓰고, 네. 관심을 갖고 같이 저처럼 혹시 뭐 머피가 되지 않게 도와드리는 그런 사단법인 좋은 취지인데 사단법인입니다. 예. 소액 주주. 회장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한국소액주주는 사회적 약자인 소액주주 재산권 보호 및 네. 권리 강화를 하는 단체입니다. 예. 그리고 활동 내용은 소액주주 운동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 속도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예. 소액주주 분야 전문가 양성 및 지원, 기업 가치 향상 및 재무 개선 등의 연구, 강연, 세미나 등을 지금까지 하고 왔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근간의 시대적 변화에 맞춰 소액주를 통한 스타트업 레이터 사업과 그라우팅 펀딩, 소액주를 위한 엔젤 클럽 조성 및 소액주를 위한 예. 로드바이더 및 그 인공지능을 예. 지금 현재 보급하기 위해서 네. 소액주주 협동조합과 협동조합까지요. 예. 불순한 그 경영자의 재산을 도피하는 걸 막기 위해서 감시 활동도 하시고. 채권 추진 사업을 아이고. 민법 4조 42조 알겠습니다. 2항에 의해서 금융위원회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번 더 예. 말씀드려서 예. 개미 투자자들, 예. 우리 소액 주주들과의 의리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거기도 또 의리가 저기. 당연하죠. 예. 그런데 제가 아까 김보성 씨 소개 말씀드리면서 주권 투자로 가장 실패한 연예인 하면 이렇게 연상을 하신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김보성 씨의 투자 이력에 대해서 지금 한번 봤거든요. 한국경제 수익률 대회 같은 데서 입상도 하시고 그런 경험이 있으시던데요. 네, 뭐 왜 그런 근데 이 실패하면 김보성 씨가 연상돼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먼저 이제 말씀드린 거고, 네. 저처럼 머피가 되지 말라, 같이 힘내십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먼저 오픈을 한 거죠. 사실은 뭐 다른 대회에서도 한번 제가 우승해서 제가 뭐 전에 기부한 적도 있고, 예. 그러니까 우리 저 수익률이 이거 물론 제가 이제 상장 폐지를 한 4번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죠 물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지. 사실은 뭐 우리 뭐 조영구 씨가 뭐 나 때문에 뭐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예. 사실은 5개 종목 중에서요. 예. 3개는 올라가는 주식이었고 예. 2개가 내려가는 주식이었어요. 근데 꼭 내려가는 것만 해요, 이 조영구 씨가. 예. 그리고 그 예를 들면 어떤 종목이 있어요. 예. 자, 2,000원에 내가 한번 사라.
추천했어요. 예. 그거를 안 믿다가 예. 5,000원에 사서 3,000원에 팔았어요. 예. 근데 그게 막 쭉 올라갔어요. 계속. 예. 한 만 원대가 넘게. 네. 그게 저 때문에 이런 겁니까? 그렇죠? 주식이 네. N자형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N자형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죠. 전문가의 풍시가 느껴집니다. 근데 예, 예. 요즘 이제 사실은 김보성 씨 모신 이유가 사실 이 그 재산의 과다에 관계없이 예금 금리 가지고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뭐 이런 협회 뭐 이런 거 떠나서 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 투자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어떠세요? 뭐 주식을 제가 요즘에 뭐 한다기보다는 일단 뭐 거의 마지막 종착역 비슷하게 어떤 오랫동안 보유했던 주식을 제가 지금 장기 보유하고 있는 건데요. 주식을 이제 조금 새로운 종목은 조금씩 이제 뭐 소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요즘 주식이 장이 좀 재미는 좀 별로 없는 장 아니겠는가. 조금 물론 또 이제 거기 종목에 따라 또 조금씩 다 들겠지만. 네. 그렇게 많은 우리 대부분 투자자들이 좀 쉽지 않은 장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있습니다. 한 가지 더요. 네. 주식을 뭐 예전에 많이 하시고 지금은 이제 뭐 조금 줄이시고 네. 좀 한가롭게 하시는데 예전에 주식 투자하실 때요. 네. 종목을 투자하실 거 아니에요? 그 어떤 경로로 투자하시게 근데 되든가요? 사실 제가 이제 반성을 해야 될 것이 예. 그 당시에 주식도 예. 의리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100% 믿다 보니까 예.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너무 주식은 또 의리로 해서 안 된다. 그 얘기는 이제 예. 지인이나 누가 이제 아는 분들이 야 이거 사라 그러면 검증 없이 그냥 그렇죠. 의리로 샀다는 예. 얘기예요. 내가 먼저 믿는 마음이 있어야 예. 100명 중에 99명이 나를 배신해도 한 명이 근데 이거 남으면 배신하던가요? 아니면 거의 배신이 많죠. 거의 배신이 주식에서. 많았어요. 예. 근데 또 그 최근 들어 보면 네. 김보성 씨도 어딘가 제가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이 시장의 공매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걸 제가 한번 봤어요. 물론 뭐 요즘에 뭐 국회에서 뭐 공매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세력들이 뭐 이렇게 오픈을 해야 되고 예.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예. 어쨌거나 그 공매도의 그 순기능을 인정은 하지만 소액주주들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 어쨌거나 이것은 소액 투자자들의 어떤 그 주식을 대차를 해서 그것은 이제 일부 세력만 일부 큰 세력만 그것을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네. 이거는 정당한 게임이지 않지 않는가. 아하. 네, 최소한 뭐 주식이란 모든 간에 사나이의 어떤 승부는 똑같이 정당해야 되는데 예. 어쨌거나 불공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예. 이제 5월, 6월에 이제 예, 예. 격투기 하시는데 격투기 거기 상대로 누가 나오는지 제가 모릅니다. 저는 일본 프로 선수랑 붙습니다. 프로 나오는데 예. 일본 프로 선수는 두 발 두 다리 다 쓰게 하고 예, 예. 김보성 씨는 한 팔 한 다리만 써게 하라. 예. 뭐 그런 거랑 비슷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당연하죠.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면 예. 아예 무슨 뭐 일본 프로 선수를 무슨 뭐 초등학생하고 뭐 저랑 붙인다.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어허.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회장님도 이제 그런 이 공매도의 부작용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말씀 많이 하시죠? 네. 근데 공매도에 대해서는 이제 자본시장에 대해서 일단은 그걸 한번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자본시장이라는 거는 그게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죠. 주식시장의 그 자본시장 꽃이라고 일컫는 이 얘기가 네. 기업이 기술이 개발이라든가 설비 증설을 해서 유상증을 해서 이점 돈을 가져와서 그걸 설비해서 매출과 이익을 추구하는 일을 하는 게 시장입니다. 그게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장에서 매출과 수익이 되면 어떤 개인 투자가 어떤 회사를 투자를 하는데 지금 금리가 예금 금리가 1% 미만이고 대출은 3%가 됩니다. 지금요. 그게 안정성이 있다는 게 제일 안정성이 게 은행인데 네. 그런데 어떤 A라는 기업이 5%의 배당을 준다고 하면은 기업의 3% 은행의 3%보다는 기업의 5% 투자하는 게 이익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주식이라는 게 본질에 움직이는 생물체거든요. 그런데 그 생물체가 만약에 주식을 5% 보고 투자를 했는데 네. 빠진다면서 손해가 나니까 그거를 무엇을 판단하느냐면 기준이 네. 자 기업이 기술 개발하고 설비 증설하고 매출이 더 있고 이익이 더 앞으로 더 늘어난다면은 거기다 투자를 해야죠. 미래 가치가 있으니까. 네. 그 1년 후에 만약에 그게
그 지금 주식이 고정으로 보고 예를 들어 보고 10%의 이익이 배당을 준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5%가 10% 나오면 결국에 투자금이 배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야 정상적인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가치를 이렇게 이익이 나면은 거기에 뭘 특색이 뭐냐? 기업은 매출이 나면 고용 창출이 유발되고 그리고 투자자는 이익이 나면 10% 20% 알겠습니다. 씁니다. 그런데 왜 공매도를 치냐 이런 말씀이죠.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것만 좀 해보겠습니다. 그 공매도가 너무 길면 또 그러니까. 그 시장에 공매도가 들어가 있는데 공매도가 하는 일은 주가를 빼야만이 버는 투기적 매도입니다. 그게요. 네. 그러면 기업이 올라가가지고 유상증자를 해야 돼가지고 기술 창조 이런 게 해야 되는데 주식을 빼면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고 알겠습니다. 신용도가 떨어져서 예, 예. 공매도가 이 알겠습니다. 시장의 예. 역행적인 얘기다. 그죠. 시장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이제 중소기업 살리기 제가 또 운동도 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 공매도 할 돈으로 오히려 중소기업 정말 우량한 중소기업에 더 의료 투자 좀 해주셔서 네. 만약에 이제 우리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대한민국이 정말 우리 그 주식시장이 정말 이 코스닥 지수나 코스피가 좀 저평가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예. 정말 그게 정말 의료를 진짜 중소기업 살리기로 좀 많이 투자를 해주시면은 지금 코스피 지수 3,000 이상 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그러니까 네. 중소기업 말씀해 주셔서 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 김보성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소기업 혹은 코스닥이라든지 소형주 투자를 많이 하셨나 본데 많이 했죠. 그런 회사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술력 뭐 이런 것들 감안해 좀 키워야 될 회사들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좀 금지해 줘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맞습니다. 예. 물론 뭐 공매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매도에 숨기는 건 제가 인정합니다. 주가가 워낙 너무 낙폭이 심할 때 뭐 네. 장치라든가 물론 그 정말 그 인정합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우리 소액주주들 개미 투자자들의 좀 의리로 알겠습니다. 좀 정부에서 혹은 또 이제 국회에서 좀 많이 좀 시청자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실 뭐 김보성 씨가 우리 소액 투자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떻게 다 대변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런 방송 프로라든지 공식적인 인터뷰라든지 이런 데 모시는 분들이라는 게 다 업계 관계자라든지 뭐 증권회사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침없는 얘기들을 하는 게 또 이해상관관계 같은 게 얽히고 설켜서 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김보성 씨가 얘기하는 그 이런 얘기들이 우리 소액 투자자 여러분들의 상당한 의견을 반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뭐 지식이 많지 않고 뭐 이성보다 감성이 앞서지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연예계 생활을 뭐 한 30여 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주로 이제 연예인분들이 부동산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는 분들은 제가 많이 들었는데 주식 투자해서 돈 많이 벌어서 그분이 아주 잘 살게 돼서 끝까지 좋았더라. 이런 분들 얘기를 거의 들은 바가 없어요. 왜 그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연예인들이 또 단순하고요. 순수하고 또 귀가 또 얇고. 네. 그리고, 근데 또 어떤 그 회사 자체에서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 만들어서 뭐 주식 뭐 부자들은 많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본인이 뭐 사업을 해가지고 김병지 씨 같은 경우는 뭐 그건 직접 주식 투자라기보다는 그렇죠, 뭐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보면은 조금 단순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단순하다. 예. 귀가 얇다. 야, 그저 너무 이렇게 계산을 별로 안 하고. 아니 제가 보니까 귀가 굉장히 두툼하신데. 저는 귀가 뻥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예. 아예 귓구멍이. 예. 그냥 이게, 예. 아니, 들어갔다 일로 나오나요? 그쵸, 이게 바람이 일로 셉니다. 이렇게. 아 근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연예인들 제가 몇 번 만나봤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아까도 왜 어떤 경로로 주식 투자를 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잖아요. 예. 100이면 100 다 그래요. 보성아, 이번에 대박이다. 이번에 더블 기본이다. 그러면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증권에 전화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만 아는 것이냐. 근데 그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많죠. 예? 예. 그런 경험 하셨죠? 맞습니다. 본인이 제일 늦게 알고 사실은 늦게 알았는데 제일 먼저 안 것처럼. 총알바지가 된 경우가 많죠. 오히려 상장 폐지 전에 그냥 그 물량 떠넘기기 식으로 제가. 아, 상패 직전에도 사본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회장님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예. 공매도가 그 예를 들면 상장 폐지 직전에 악용이 돼서 만약에 내부자 거래로 불법으로 해서 먼저 그 공매도를 한 다음에 어떤 세력이? 어떤 세력이 그런 세력은 이제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상장 폐지 직전에 사서 상장 폐지 직전 그 10원 뭐 100원대 다시 사들이면은 그것도 이득이 나는 겁니까? 이익이 나는 거죠.
그것도 가능한 겁니까? 만약 그렇게 악용이 된다면 이것은 정말 아니라는 거죠. 예. 아니, 그거는 사실 공매도뿐만 아니라 그런 악의적인 증권 시장의 그 불온한 세력들은요. 공매도뿐만 아니라 주식을 사는 경우도 그건 법적으로 처벌받게 돼 있고, 그렇습니까? 예, 다 형사 처벌받게 돼 있고 벌금 물게 돼 있죠. 네. 그래서 공매도만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연예계에서요. 그 김보성 씨 하면 이미지가 의리가 가장 먼저인 것 같고, 네네. 두 번째는 쓰고 계신 선글라스인 네네. 것 같고, 세 번째 주식인 것 같고, 네 번째는 의외로 시인이시더군요. 네? 주식 관련 즉흥 자작시 한번 부탁드릴까요? 제가 한번 이거 즉흥입니다. 예, 어떤 방송에서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예. 처음 시작은 옛날 발표한 걸로 시작하고요. 재밌으니까 네. 뒤는 바꾸겠습니다. 예. 주식 지은이 김보성. 네. 내가 사면 하한가, 내가 팔면 상한가. 의리로 주식을 하던 머피 인생 어언 연년이던가. 하지만 이제는 바꾸고 싶다. 이제는 달라질 거다. 나도 가족이 있기에 머피에서 셀리가 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 개미 투자자들, 소액주주들의 파수꾼이 되는 그날까지. 괜찮아요? 아, 근데 같이 가슴이요. 부르는데. 가슴이 진짜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들었던 기억이 나요. 몇 년 전에. 근데 올스튜디오에서 직접 옆에서 들으니까요. 네네네. 아, 가슴이 정말 가슴이 찡합니다. 근데 진짜 실제로 제가 아침에 예. 내가 샀는데 바로 하한가. 예. 파니까 또 바로 상한가. 이걸 4번을 반복한 적이 있어요. 눈물 날라 그래요. 네. 예. 와, 정말 몰랐을 때. 예. 와,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낮술을 먹고 완전 페인이 돼서 한번 기절한 적이 있었는데. 가족이 있으니까. 예. 근데 그때 꿈을 꿨는데. 예. 하늘에서 딱 내가 구름을 뚫고 올라갔어요. 예. 뒤에서 예. 진리와 사랑의 이름으로 세상을 구하라. 라는 어떤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열심히. 이건 예전에 만든 시시고. 아니요. 이건 실제 제 경험담 말씀. 아니, 그러니까. 즉흥시 한번 또. 즉흥시요? 즉흥시. 지금 뒤에는 즉흥으로 한 건데, 지금. 이거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거에다 즉흥을 붙이신 거군요. 약간 붙인 겁니다. 예. 자, 네. 시 말고요. 네. 우리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대부분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예.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 부분의 개인 투자자, 우리 김보성 씨가 개미 투자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이분들이 김보성 씨가 경험했던 일들을 많이 경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그냥 한 말씀 좀 주세요.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 또 개미 투자자. 예. 제가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주식에 실패하고 힘들어진 상황을 이제 말씀드렸을 때 정말 나처럼 머피가 되신 분들 같이 한번 힘냅시다라는 차원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실수나 실패는 네. 혹시 여러 번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끝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의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진정한 사나이의 배짱은 정말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정말 내가 힘들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필요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소액 투자자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시오. 개미 투자자들과의 소액 주주들과의 의를! 고맙습니다. 아,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요, 이 귀한 시간에, 김보성 씨를 또 바쁜 분인데 이렇게, 직접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사면 하한가, 자기가 팔면, 상한가라는 이 자조가요, 비단 어떻게 김보성 씨의 문제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대동소이하게 경험하시는 일들이었고 지금도 경험하시게 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주식은 절대 의리로 하는 건 아닙니다. 주식에 성공해서 더 많은 의리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앞과 뒤를 좀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옆 사람이, 그냥 직장인 동료가, 그냥 친구가 좋다라고 하는 주식 사서 좋은 결론 보는 경우, 또 우리가 더 친해지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분석하시고요. 공부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또 김보성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예, 짧게요. 짧게. 우리 네. 소액주주 협회 회장님. 네.
영부회 회장님 정말 오늘 저기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오늘 발인신대 정말 의리로 나와주셨고. 아이고. 예, 저는 예.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예, 저는 이번에 알겠습니다. 그 소아암 환자 격투기 예. 정말 일부 프로 선수 시원하게 네. 케어시켜서 사회적으로 약자, 소외된 사람들에게 알겠습니다. 정말 힘을 낼 수 있는 개몽이 되는 계기가 좋습니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영화, 예. 휴먼 영화, 정말 우리 알겠습니다. 40대 가장들의 힘든 휴먼 영화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몽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보성 씨와 마련해드린 순서 금요일 증시라인 10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증시라인 10일은 한 걸음 더 들어가보고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 편에 서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